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우선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강했고 또 시간에서 오라클이 급등하면서 이제 AI주들이 또 추가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가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워낙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제 주도주가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국내 정책이 그동안에는 좀 모호하게 돼서 투자자들이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가장 그 중에서 신경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였잖아요.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냐 10억 원이냐. 근데 보도 나온 거 상으로는 이제 11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건데 아마도 50억 원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 불확실성도 이제 거의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포. 예,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와 주포가 있으면은 강세장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급 순매도를 했고,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와 이제 주포, 그러니까 주도주가 있고 그걸 주포가 매수하고 있고, 또 그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 외에 뭐 운송 장비, 기계, 건설도 매수했는데 어쨌든 전체 매수의 거의 80% 가까이를 이제 특정 종목군에 집중을 하면서 주도주와 주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세제 개편안 이런 기대치로 증권주와 지주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좀 음봉 맞긴 했지만 어쨌든 엔터, 그다음에 로봇주 이런 종목군들도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와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특정 종목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좀 어정쩡하게 올라가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올라갔지만 아시아가 다 올라갔고 우리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이 재료가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재료가 됐구나,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3316이 최고치인데 그 3316을 찍었던 날 종가가 3202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장중도 넘어갔고 종가로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봉으로 보면 딱 그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나온 적 없던 최고치까지 이제 넘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오늘 뭐 연속해서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작년도 7월 이후에 종가로 최고. 이게 최근에 이제 고점이 계속 낮아지던 중요한 어떤 추세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이제 월요일에 넘어간 게 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 넘어가느냐가 새로운 추세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추세대로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거야, 이런 의지를 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가장 큰 재로 오늘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침체 없는 금리 인하,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는데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다, 그때는 증시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로를 봐도 침체를 수반한 그 금리 인하 때하고 침체 없는 금리 인하 때하고 주식의 궤적이 달라요. 예, 주식이 뭐 그냥 조금 잠깐 금리 인하 직후에 이제 매도 나와서 물량, 그러니까 셀온,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좀 밀리는 거는 공통적인데, 그 이후에 이제 궤적은 쭉 하고 침체 없는 금리 인하는 어쨌든 경기 나빠지지 않았는데 돈은 더 많이 풀리는 거니까 그 돈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주식값이.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침체가 수반되는 경우는 처음에 급락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경기 침체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시장이 한바탕 밀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유동성 많이 풀리는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게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뉴스들인데, 그 오라클이 시간외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 이상 급등을 했죠. 정규 시장에서도 오늘 엔비디아 올라가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면서 뭐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샘 알트만의 AI 관련된 버블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AI주에 대해서 투자들이 이제 불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 실적이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근데 이제 정작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브로드컴이 주가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오늘 오라클이 또 이 부분을 확인해 주면서 주도주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 점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우리나라에도 관련주가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니까 또 지수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50억 원 유지를 결정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11일에 공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7월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2달 동안 못 갔던 게 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기 부양, 주식시장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일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 있는 자금을 주식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부동산 정책 반대에 주식시장 정책,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겠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뭐 엔터주가 올라갔다 이제 음봉받긴 했는데 어쨌든 K-팝을 살려내기 위한 이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박진영 JYP가 임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이제 엔터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반면에 이제 오늘 2차 전지는 이제 빠졌는데 시소 게임 때문에 이제 반대쪽 종목에 이제 매수하러 들어가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온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리튬 광산이 다시 재가동되면서 이게 제품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는 이 상승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저는 하여튼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저 중요한 자리에서 돌리면서 굉장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8월 중순경에 저 자리가 반드시 돌려야 되는 자리였다. 저게 못 돌려지면 기존 추세가 깨지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돌렸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다행히 딱 그 날짜 정확하게 돌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는 30만 원 넘어가면서 연중 최고치 종가 기준으로 경신을 했고 또 증권업종 증권업종은 계속 제가 한 닷새, 엿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증권업종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번 어떤 정책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부양이 될 거야. 이런 기대를 더해지면서 증권,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로봇주도 역시 또 오늘 관련해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종목은 약간 이제 성장성, 지금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는 있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이런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는 성장성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로봇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실망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그 LG노텍 같은 애플 관련주를 많이 봐요. 근데 저건 또 제가 보기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아이폰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약간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올라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이 이렇게 좀 시소를 태우는 이제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 주요 대형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코스피 지수 22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수 상승의 한 40% 정도는 두 종목이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KB금융이 오늘 또 7%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 7위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좀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것도 특이한 건데 외국인들이 뭐 대규모 매수하고 선물도 사고 했는데 급등한 종목이 몇 개 없다.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 이것도 좀 독특한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가총액 2위부터 6위까지가 마이너스였어요. 알테오젠이 플러스였긴 했는데 그 로봇이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부진하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해서 좀 종목 차별화 장세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게 코스닥 시장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은 오늘 되게 독특했는데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샀고 기관이 1조를 샀어요. 금융투자 중심이긴 하죠. 그리고 개인이 2조 5천억 팔았는데 아마 저게 역대 개인 순매도 2위인 겁니다. 제가 이제 아마라고 표현드리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2008년도 이후라서 그 전까지는 안 봤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대금 규모 감안해 볼 때 개인이 저렇게 팔았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이 대량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구도상 나쁘지 않은 게 저게 고객 예탁금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이틀 지나면.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또 되죠, 곧바로.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이제 지수를 또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그냥 전기전자였어요. 전체 순매수가 1조 5천억이었는데 전기전자가 1조 2천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80%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기계장비, 건설주인데, 건설주는 그냥 HJ 중공업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 건설 업종을 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로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샀어요. 예, 오늘 두 종목 매수가 거의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순매수 3위가 HJ중공업인데 1,000억 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은 반도체 쪽에 유난하게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매매한 거 보면은 금리 인하 때문에 한국 주식 사야지인데 그 중에서 뭘 살까 해서 반도체가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매수 집중한 측면이 있죠. 매도는 이제 2차 전지, 다음에 LG이노텍 같은 어떤 그 애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매도에 들어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조선하고 2차 전지를 팔고,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4천억, 예, 두 종목 4천억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증권,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엔터와 2차 전지 로봇 이런 것들을 팔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로봇은 좀 엇갈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아래쪽 포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거의 뭐 반도체였어요. 하나마이크로, 원익 IPS, 솔브레인, PSK, 그러니까 순매수 상위 빅4가 전부 다 반도체였죠. 그 아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쭉 이제 반도체고. 그래서 오늘은 기관은 철저하게 반도체를 집중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선 오늘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너무 튀게 안 좋았어요. 예, 너무 안 좋은 숫자가 나와서 오늘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 예상치는 전년 대비 3.3, 근원은 0.3, 전월은 0.3, 근원은 3.5, 0.3인데, 지난달에 발표된 게 이제 전월 대비가 0.9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똑같이만 나오면 됩니다. 예, 똑같이만 나오면 금리나 연내 3번 한다,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오늘 나오는 것보다 내일 나오는 지표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생산자 물가지수 나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효과가 AI주를 다시 끌어올릴 거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브로드컴이 대장주고, 근데 엔비디아가 어정쩡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시간의 거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인데, 뭐 그냥 억지로 그냥 갖다 붙이면 어쨌든 사상 최고치는 아니죠. 예, 그 종가 기준으로 그 장중에 찍었던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 근처 왔는데, 이게 이제 동시만기라고,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회견 과정에서 관련된 재료를 언급을 해버리면 재료 노출 끝, 이런 어떤 세론, 재료, 뉴스에 팔아라, 이런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세 보인 게 반도체, 증권주, 지주사, 이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두드러진 강세 종목들이라서 이제 주도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주가 올라왔고, 약했던 게 이제 2차 전지, 제가 그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는 이 즈음에서는 좀 방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히려 또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쇠받았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한두 개 정도는 여기서 올라가줘야 된다. 뭐 자동차도 오늘 못 올라갔고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급이 메인 대장주 있고 나머지는 순환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건 뭐냐면 역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대라는 표현 드리는 게 2008년 이후 데이터긴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우리나라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이만큼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역대 순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장 많이 팔았던 건 하루에 2조 9천억까지 판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였어요. 예, 2조 5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당일날 뭐 증시는 당연히 올라갔고, 근데 5거래일, 10거래일 후를 보면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패턴이 없어요. 예, 뭐 상승한 날, 하락한 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히려 하락한 날이 조금 더 많은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이 저렇게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세장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이제부터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재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그런 물량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이후에 더 중요한 건 재료, 후발적인 어떤 재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정책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가 금리 인하 3번을 의미하는 데이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 맨날 시장 괜찮다고, 하락할 때마다 괜찮다고 그 말씀 드릴 때 저보고 막 강세론자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음악이나 들으시라고 하면서 몇 번 음악 틀어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또 음악 튼 거 가지고 취향 다른데 그거 틀지 말라, 그러니까 추천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강세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세론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래서,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뭐 그렇게 추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악재가 뭐 이 정도 이야기한 거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이 이렇습니다. 뭐 최근 돌아가는 것상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강세론, 약세론 이런 걸로 좀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